가을에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이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십니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가가 한때는 올랐었죠. 그래서 월세 부담이 늘면서 다시 전세로 돌아선 수요자들과 또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값이 다시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권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를 못 내서 연체되고 있는 개인 그리고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전쟁은 터지고 있고요.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은 또 반대로 자꾸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집 하나 겨우겨우 마련을 하더라도 정작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경기가 돌지 않고 있는 이런 악순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이자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도율도 상승하고 있죠. 지금 빚내서 빚으로 빚을 갚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중서민층의 몰락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서민층이 몰락하고 또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국민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이 부동산 하나만 잘 잡아주더라도 아마도 경제는 지금보다 더 잘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분양하는 곳마다 고분양가인데도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내보내면서 사실상 가장 힘든 사람들은 분양이 안 되어서 어려워지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아닙니다. 그런 회사 한두 군데 무너진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분양가, 고금리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일반 부동산 소비자들이죠. 국민들입니다.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자들 몇몇 살리려고 돈 펑펑 쓰지 말고 제발 국민들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고분양가인 줄 알면서도 또 고금리의 돈을 빌려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계빚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고분양가, 고금리, 돈을 빌려 집 사는 이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낸 돈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 라고 하는 불패 신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패도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초고점에 와 있습니다. 예전의 경제 성장기 때처럼 고점에 고점을 찍더라도 누군가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아파트 값이 뭐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집값 폭등을 못 따라갑니다. 집값의 가격은 저 멀리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 중에 핵심 지역의 아파트 한 10%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더 오를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6번째 동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미국과는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미 연준 입장은 올해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 아니다. 10년 만기 국채 이자가 사상 최대치로 올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또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갑론을박인 상황이 바로 미국 상황인데요. 51대 49로 0.25%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0.25% 미국이 올리면 우리랑은 2.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전세시장 살펴볼까요? 10월 들어서 전세시장의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서울의 전세가가 평균적으로 0.01% 정도 상승했고 신도시 쪽은 오히려 0.01% 빠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최근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데이터 수치로만 본다면 마포구, 동대문구, 또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이렇게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지역과 입지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편인데요. 서초구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0.59제곱미터를 보니까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8억 원이었는데 4개월이 지난 7월달의 가격은 11억 원입니다. 한 4개월 만에 3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을까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이게 또 오르겠구나 라고 해서 집주인들이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또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정도 가격이 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동대문구 쪽 한번 볼게요.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전용 49.98제곱미터,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정도 되죠. 올해 초에 전세가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억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한 1억 정도, 한 25% 정도 상승한 거죠. 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세대출 여력이 생겼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또 늘었습니다. 결국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돈줄 막으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세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 대출을 열어주니까 전세 수요가 또 늘죠. 수요가 늘어나면 뭡니까?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세 대출을 또 안 해주자니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못 잡고 빚이 늘어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멱살만 잡게 됐습니다. 19년부터 21년 사이 부동산 미친 폭등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요. 힘든 사람은 더 힘든 상황으로 격차만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여보고자 영끌들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어떤 영끌 하신 분들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사태도 벌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매가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쩌다 올랐다는 뉴스가 나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채 중에 한 채 오른 겁니다. 지금 금리도 무섭고 또 실질 소득도 줄고 해서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뒤를 받쳐줄 만한 중산층이 없으면 부자도 하루아침에 다 같이 망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고분양가의 집을 팔면 누구는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겠죠. 그리고 또 그걸 분양받아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내면 또 그 사람도 적절한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걸 받아줄 사람들마저 없어지면 그들은 고가로 가졌던 그 부동산을 다시 가격을 내려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다시 오른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지극히 적은 숫자의 아파트의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동네가 올랐으니 우리 집도 얼마가 돼야 한다 라는 식의 나열식 계산 구조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나열식으로 생각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지금 역전세를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안정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버블이 제대로 한번 터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용호 너 집이 없어서 집값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값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표용호가 보는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은 어떤 가격이 적절할까? 현실적인 냉철한 판단의 가격에다가 약간의 희망이 섞인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다 라고 봅니다. 주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PER라고 하죠. PER.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아실 텐데요. PER, 이게 뭐냐면 현재 그 시장에서 매매되는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주에 10,000원 하는 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이 1년에 주당 1,000원의 순이익을 낸다. 그러면 PER이 10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PER이 10인 기업들을 보통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택의 가격도 PIR 지수로 보자면 한 10 정도가 그나마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PIR이라는 게 주택가격 지수지 않습니까? 10년 모으면 집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전에 PIR이 한 10이던 시절에 그때도 월급을 10년씩 모아서 집을 겨우 산다 라는 말로 집값이 너무 고가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입니다. 30년을 그대로 모아야 집을 살뚱말뚱이고 특히 또 강남 지역은요 50년을 모아야 집을 살뚱말뚱합니다. 그리고 월급의 절반을 쓰면서 모으면 100년 모아야 집 삽니다. 그런데 그 집 100년 갑니까? 50년이면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럼 재건축 비용 또 들어가죠. 이렇게 계속 거품을 끌어안다 보면 나중에 결국 터지게 되겠죠. 자, 표용호TV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 들으면 들을수록 제 이야기가 좀 더 쉬워질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시기 잘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용호TV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